여러분, 혹시 저처럼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왔는데 적응이 쉽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메인폰으로 갤럭시 S26 울트라를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오랜만에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메인폰을 올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오면 뭐 성능이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식 자체가 사실 처음에 조금 낯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설정을 바꿔주면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갤럭시 S26 사용하면서 아이폰 유저들이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가장 어색하게 느끼는 점들, 최대한 아이폰스럽게 초기 세팅하는 방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제스처나 최근 앱 화면, 잠금 화면 알림, 키보드, 에어팟 연결, 그리고 홈 화면까지 제가 싹 다 한 번에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오늘 영상만 보시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오신 분들 빠르게 갤럭시에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재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구독자 이벤트도 정말로 크게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설정, 바로 제스처 설정입니다.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바로 제스처입니다. 우리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아이폰 제스처 너무 익숙하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설정 방법입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주세요. 디스플레이 들어가 주시고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줄게요. 그럼 여기서 버튼에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홈화면 갔을 때 위로 올리면 앱 서랍이 나오고요. 또 측면을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쓸어주시면 최근 앱 화면도 아이폰이랑 동일하게 제스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예전에는 굴락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해야지 완벽하게 아이폰과 비슷한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제스처 옵션만 설정을 해줘도 아이폰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같이 하면 좋은 설정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딥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설정 방법은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굿락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셨다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에 들어가 주시고요. 사용함을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이 있는데 이 왼쪽 핸들이라는 게 이 왼쪽을 슬라이드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 핸들은 오른쪽을 슬라이드 했을 때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핸들은 전부 다 뒤로 가기로 설정을 했고요. 오른쪽 핸들은 전부 다 앞으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왼쪽으로 슬라이드하면 뒤로 갈 거고요.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면 앞으로 돌아가는 제스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각선으로 올리기, 대각선으로 내리기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한데 이것은 입맛에 맞춰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갤럭시는 양쪽 측면을 이렇게 슬라이드 했을 때 뒤로 가기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아이폰이랑 똑같이 설정한다라는 마음보다는 갤럭시에 적응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더 편한 방법으로 커스텀 하셔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옵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오시면 옵션 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스처 민감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갤럭시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제스처 민감도가 둔하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민감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제스처를 사용했을 때 부드럽게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 제스처를 이용했을 때 이 민감도가 조금 불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스처 민감도 만져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갤럭시에서도 제스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스처를 바꾸고 났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올렸을 때 이 삼성페이 뜨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삼성페이 제스처도 설정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 월렛 어플에 진입을 해주시고 위에 점점점 이거 눌러주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실행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화면 위로 밀기 제스처라는 게 있는데 저처럼 여기서 홈 화면을 꺼두시면 홈 화면에서 위로 올렸을 때는 앱 서랍, 잠금 화면이나 꺼진 화면에서 위로 올렸을 때는 삼성페이가 켜지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측면 버튼이 있는데 이 측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삼성 원래 빠른 실행을 해주시면 측면 버튼을 따닥 2번 눌렀을 때 삼성페이가 켜질 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삼성페이가 제스처로 사용하시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측면 버튼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 기능은 아이폰이랑 똑같이 설정하기 위해 있는 기능이 아니라 한 손으로
손으로 갤럭시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한 손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설정하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시고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비게이션 바 없으면 서클 투 서치를 어떻게 씁니까? 나 AI 기능 때문에 갤럭시로 넘어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있죠? 여기를 살짝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서클 투 서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도 서클 투 서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아이폰처럼 제스처를 사용을 하면서 갤럭시의 편안한 기능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꿀같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최근 앱 화면을 아이폰처럼 깔끔하게 바꿔볼 텐데요. 기본 갤럭시 최근 앱 화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오래 써왔던 분들은 아이폰이랑 좀 똑같으면 더 편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굿락의 홈업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굿락에 진입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갤럭시도 최근 앱 화면 아이폰이랑 이미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다면 홈업이라는 걸 다운로드를 해줄 거예요. 다운로드 해주신 후에 진입을 해볼게요. 진입을 해주신 다음에 이 최근 앱 화면을 활성화를 해주십니다. 이러면 최근 앱 화면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이랑 똑같은 스타일인 스택,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으니까 꼭 아이폰처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레이아웃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재 실행 중인 앱 가운데 정렬 그리고 앱 이름까지 활성화를 좀 해주신다면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고 편리하게 최근 앱 화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이폰이랑 똑같이 설정할 수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최근 앱 화면을 조금 더 내 스타일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홈업 설치해 보셔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정말로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좀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잠금화면 알림인데요. 아이폰 유저들이 은근히 갤럭시로 넘어와서 어색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잠금화면에서 보이는 이 알림 때문에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잠금화면에서 보이는 알림창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잠금화면 및 AOD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나우바를 꺼줄 건데, 이 나우바가 뭐냐, 잠금화면에서 자꾸 막 실시간으로 뭐가 뜨거든요.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시면 잠금화면 하단에 자꾸 막 실시간으로 정보 뜨는 거 없앨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lways on 디스플레이 들어오셔서 이 나우바 표시 꺼주시고 이 잠금화면 배경 표시 켜주시면 아이폰이랑 똑같이 Always on 디스플레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면, 아니 왜 갤럭시로 넘어왔더니 잠금화면에서 이 알림 내용이 안 보이고 아이콘만 보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거 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알림 설정에 들어오셔서 잠겨있을 때 알림 숨기기를 항상 표시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 정도만 설정해 주셔도 이 알림 화면까지 거의 비슷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키보드를 한번 설정을 해볼 겁니다. 아이폰 쓰던 분들 갤럭시로 넘어오면 키보드 짜증나는 경우 많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보세요.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키보드 들어와 주시면 여기에 삼성 키보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어랑 영어를 모두 쿼티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폰이랑 똑같이 키보드를 활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같이 하면 좋은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하단으로 내려와 주시면 크기와 투명도라는 게 있거든요. 크기와 투명도에 들어보시면 키보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키보드가 편해서 이렇게 작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크기도 여러분들 손에 맞춰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마다 손 크기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설정을 해놓으시면 갤럭시 키보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키보드를 조금 더 꾸미고 싶다면 굿락에 키 카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키보드 커스터마이징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만 따라오셨으면 이미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은 갤럭시 구입했는데 아직도 에어팟 쓰시는 분들 꿀팁입니다. 이게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오면 아쉬운 게 있죠. 에어팟 버릴 수도 없고 계속 써야지 했더니 연결은 되는데 이게 배터리 잔량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꿀같은 서드파티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매터리얼 팟즈라는 앱인데, 이건 삼성에서 지원하는 어플은 아니고 그냥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드파티 어플입니다. 다만 이건 애플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어플도 아니고요, 이런 보조 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갤럭시에서 에어팟을 사용했을 때 편리함을 주기 위한 어플이기 때문에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어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만 되던 에어팟이 이제는 갤럭시에서 배터리 잔량이 보인다? 뭐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설정 방법입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진입을 해볼게요. 진입을 해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검색을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됐으면 계속 전부 다 허용해 주시고요. 여기서 에어팟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기존에 사용 중인 에어팟 2로 미리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에어팟
프로 1을 연결을 해볼 겁니다. 이러면 에어팟 프로가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어플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 소리를 재생해서 제품을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사운드 재생해서 찾기. 근데 이거 이제 귀에 꽂고 있으면 고막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에어팟에 소리를 재생해서 에어팟을 찾을 수도 있는 기능까지 있다는 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에어팟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홈 화면에서 이렇게 위젯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스랑 에어팟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갤럭시에서 에어팟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은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도 아이폰처럼 조금 더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아마 쭉 따라오신다면 마지막에 정말로 깔끔하게 홈 화면도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홈 화면인데 갤럭시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밀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구글 디스커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불편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없애버릴게요. 설정 홈 화면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홈 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있습니다. 이거를 꺼주세요. 그러면 홈 화면에 왼쪽으로 넘겨도 안 켜집니다. 이거 일단은 꺼주시고요. 그리고 제 홈 화면 보시면 좌우로 넘겼을 때 그냥 이 배경화면밖에 없고요. 위로 올렸을 때 이 앱 서랍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홈 화면 다시 들어와 주시고 홈 화면 구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에서 홈과 앱스 화면 사용, 즉 배경 화면이랑 앱 서랍을 나누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적용을 눌러 주셔야지 저랑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홈 화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배경 화면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자꾸맣게 검색 있거든요. 이거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갤럭시에서도 만들어 줄게요. 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인더라고 들어가 있는데, 설정 홈 화면에 이 파인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를 해놓으면 애플이랑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파인더 들어가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활성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홈 화면에서 홈 화면에 앱 이름 표시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비활성화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는데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배경화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위젯도 에어팟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위젯도 깔아줬고요. 큼직큼직하게 아이폰처럼 위젯도 넣어놓고 이렇게 자주 쓰는 앱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이폰과 거의 큰 차이 없는 홈 화면까지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갤럭시를 쓰기 시작하신다면 큰 이질감 없이 갤럭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갤럭시 너무 어색해 라는 느낌이 정말로 많이 줄었을 겁니다. 아이폰처럼 초기 세팅하는 거의 핵심은 불편함은 덜고 조금 더 빠르게 갤럭시에 적응을 해보자 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아이폰처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보시고, 그 외에는 갤럭시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영역이 넓거든요. 조금씩 나만의 갤럭시로 세팅해 나가신다면 정말로 편리하게 갤럭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사용하다가 갤럭시 S26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스럽게 갤럭시를 초기 세팅할 수 있는, 또 아이폰 사용하시던 분이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불편함을 덜 수 있는 세팅법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아이폰을 오래 쓰셨던 분들도 갤럭시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이폰스럽게 갤럭시를 세팅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조금 더 폭넓은 커스터마이징과 삼성페이까지 쓸 수 있는 갤럭시,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왕 S26으로 넘어오신 거 빨리 적응하셔서 나만의 갤럭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아이폰에서 넘어오셨던 분들, 혹은 아이폰처럼 갤럭시 사용해 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이봐.